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사실 요즘은 만능 엔터테이너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요, 다재다능한 그 각자의 위치에서 너무나 여러 색깔의 다재다능을 뽐내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개그맨들이 음반 낸다 그러면 선배들이 뭐라 그랬거든요. 한우물만 제대로 팔아. 막 이랬는데 요즘은 한우물만 파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성공도 하나의 꿈만 꾸는 게 성공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내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인정을 받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잘 안 쓰는 말이지만 팔색조가 많아요, 주변에. 너무 여러 가지 장르에서 재능을 뽐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오늘 이분도 여러 가지 다채로운 색깔에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아니 뭐야 도대체 이렇게 다 잘한다고? 싶을 정도로 정말 다재다능한 자신의 빛을 여러 군데에서 뽐내고 계신 분입니다. 소프라노 안젤라 강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다 잘해. 이렇게 다 잘하면 돼요. 가장 화려하고 안정된 극고음을 내는 리릭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안젤라 강. 성악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른 독일행. 유학 생활은 순조롭지만은 않았지만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냈다. 탈북 어린이 합창단 지휘자를 맡으며 아이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교육의 비전을 가슴에 품게 되었다는데 이제는 다양한 분야를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다는 안젤라 강의 음악과 회복 스토리를 함께 만나본다. 진짜 제가 듣기만 해도 막 진짜 손가락에 이렇게 꼽을 정도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자 일단 우리 소프라노 안젤라 강으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안젤라 강은 활동명이신 거예요? 네, 제가 음원을 내면서 활동명으로 이제 아 쓰고 그러면 있습니다. 원래 본명은 강민성입니다. 강민성. 네. 약간 남자 이름 같은 네, 중성적. 중성적이죠. 제가 그런 이름 좋아해요. 아, 약간 매력적이잖아요. 그런가요? 저는 네. 사실 그렇게 호감 있는 이름은 아니라고 좀 약간 생각했는데. 나플라플라 이름을 원했구나. 맞아요. 여성. 그러니까 막 해지, 막 수아 네, 이런 네, 거. 네. 아, 그렇죠. 좋은데요? 그렇죠. 유리. 우리 네, 안젤라 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성악은 제가 전문적인 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안젤라 강 씨가 국내 소프라노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안정된 극고음을 내시는 리릭 콜로라투라 성악가라고 제가 소개를 받았어요. 아, 리릭 콜로라투라 너무 어렵죠. 생소합니다. 네. 이게 어떤 장르를 말하는 거예요? 소프라노 안에서도 그- 이런 장르가 따로 있는 거예요? 네, 소프라노도 색깔에 따라서 음역에 따라서 좀 많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렇구나. 리릭이라는 거는 이제 음색, 서정적이고 따뜻하고 그리고 콜로라투라는 음역대인데 그 조수미 선생님이 하시는 그 하이 소프라노 기교가 화려한 네네. 아, 이거요? 네, 그 장르가 이제 콜로라투라로 분류되고 있어요. 그래서 리릭 콜로라투라 하면은 음색과 기교가 완전히 정말 극강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겠네요. 아, 네, 그렇게 너무 거창하게 왜요? 설명해 왜요? 주시니까 본인이 그렇긴 설명해 주신 거 한데. 맞긴 한데요. 아주 범접할 수 없는 극강의 위치에 좀 계시. 쉬운 영역은 아니죠. 맞아요. 그러니까 와 진짜 대단하다. 이게 이 리릭은 한국에서만 썼는데 네. 또 콜로라투라라는 말은 또 독일에서 온 거라는. 아, 그건 아니고요. 리릭이라는 장르는 워낙에 원래 있었던 거고 네, 네. 콜로라투라는 영역도 원래 있었던 건데 아, 제가 합해진 스스로 거, 예. 여기에서 공부할 때는 리릭으로 공부를 하다가 아. 독일 가서 이제 영역을 콜로라투라로 업시킨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네. 원래 두 개 다 있는 영역인데. 네, 원래 다 있는 복수 전공 얘기고. 같은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의대로 좀 치면은 막 그죠? 확장형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전문성을 가진 네, 네. 영역으로 만들어 내신 거네요. 네, 네. 노력을 또 얼마나 하셨을까. 이건 재능도 재능이지만 그런가요? 그렇죠. 재밌었어요. 저는. 고음을 이렇게 내기 위한 특별한 훈련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제가 여기 한국에서 공부할 때는 특별히 고음을 그렇게 많이 내야겠다 생각도 못 했었는데 네네. 이제 독일을 가니까 워낙에 많은 해외 바들이 그렇겠네. 있잖아요. 다 모일 거 아니에요. 네네. 거기서 이렇게 작은 동양인이 음. 뛰어나려면 그렇게 꾀꼬리 같이 아. 높은 영역을 좀 소화를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경쟁력이 있으려면. 아. 그래서 이제 좀 터득을 하게 된 거고 또 선생님한테 전문적으로 좀 배운 것도 있고. 아니 그게 노력으로도 돼요?
그 근데- 타고난 재능이 80% 이상이어야 될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음색이라는 거는. TV에서도 보니까 네. 이게 타고나느냐 아니면 음. 후천적으로 발전시키는 거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타고나는 게 80%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타고나길 저음으로 태어나는데 도전하기에는 네, 너무 힘든 거고 안 되죠. 예, 저희도 네. 음색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다 네. 타고난 네, 텔러니까 그쵸, 그쵸. 제가 갑자기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너무 사람들이 징그러워할 것처럼 약간 어. 목 길이에도 비례하고 목길이랑도요. 네, 목 길이랑 성대 길이 아 하긴 목이 조금 이렇게 테너 하시는 분들 보면 짧고 굵고 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짧은 현을 탁 튕긴다는 느낌인 거죠. 정말 인간의 몸은 악기네요. 네, 신비롭죠. 진짜. 맞아요. 일단 우리 안젤라 강이 이제 소프라노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또 비주얼적으로도 예측이 가능하시죠. 배우로도 뛰셨어요. 현직 배우로도 뛰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 근데 이게 어떤 계기로 어떤 네. 작품에서 일하게 되신 거예요? 배우 제가- 경력은? 네, 그런 거는 이제 어렸을 때 연기도 좋아하고 노래도 좋아하다 보니까 연결돼 그때- 있으니까 좀.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뭐를 같이 이렇게 하면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때 오페라가 막 이렇게 화려하게 나올 때였어요. 네네. 그래서 오페라 하면 연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예쁜 드레스도 입는구나. 이래서 오페라를 선택을 했는데 네. 만약에 그때 시절에 뮤지컬이 있었다. 이러면 어렸을 때부터 뮤지컬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연기적인 부분을 더 신경 썼지 그렇죠, 않았을까. 그렇죠. 네네. 근데 지금은 다 하고 있지만 맞아요. 네, 오히려 그때 오페라를 하고 지금에 와서 장르를 나눠가지고 세밀하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저는 더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기회가 올라운드 뭐 엔터테이너들이 워낙 장악력이 많은 시대니까. 그쵸, 근데 요즘은. 안젤라 강 씨는 배우로서 웹 영화 활동을 하셨다는데 이게 네. 작품이 어떤 거예요? 웹 영화가 탐정 영화긴 한데 네, 스릴러예요? 약간 이렇게 추리. 탐구하는, 추리하는 그런 영화인데 저는 사실 주연은 아니고 조연으로 달콤살콤이라는 작품에 출연을 했고요. 달콤살콤. 네네. 살펴봐야겠다. 해외 OTT에도 올라갔던. 아 진짜요? 네네. 어떤 역할이었는데요? 저는 큐레이터. 약간 재밌었어요. 어울린다. 큐레이터. 고급져요. 근데 목소리가 워낙 정말 이렇게 맑은 음색에 발음도 정확하게 꽂히는 재능이 있으셔서 그럼요. 배우로도 진짜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를 보여주실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많이 해보고 싶은 장르긴 해요. 배우라는 영역이 어렵겠지만. 예. 첫 번째 꿈은 뭐였어요? 어렸을 때 첫 번째 꿈. 첫 번째 제가 노래였어요, 혹시? 과학자였어요. 과학자. 네. 그러니까 다 다르다니까. 저는 이래봬도 승무원이었어요. 오. 2차 성직 나타나면 안 괜찮은데요? 되겠다 싶어가지고. 재밌구나, 너는. 바로 이쪽으로. 과학자. 네, 오. 탐구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어렸을 때 그런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그런지 재밌었어요. 똘똘한 친구였겠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랬다가 호기심. 노래에 네. 대해서 팍 각성을 한 건 언제였어요? 학교에서 이제 노래를 하면은 사람들이랑 같이 부르잖아요. 친구들이랑. 근데 목소리가 튄다고 선생님이 자꾸 저만 일으켜서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네네. 내가 좀 재능이 있나 이러고 혼자서 공부 안 하고 동요대회도 나가보고 아기 때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뭐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너는 성악을 해야 된다. 보통 이래서 이러더라. 성악이 뭐죠? 이렇게 하다가 점점 관심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 노래는 진짜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는 것 같아. 듣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동네에서 이제 침 좀 뱉는 거죠, 노래로. 확실히 교회 활동을 하신 분들이 그것도 알게 모르게 있어요. 재능이 트레이닝 되더라고요. 네, 있어요. 확실히. 음악을 많이 접할 수 있으니까. 음악을. 맞아요. 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친구들은 눈빛이 참 평화로워요. 네, 그런 거. 밖에 나가지고 까불고 다녀도 눈빛이 참 평화로운데 그게 좀 뒤늦게 신앙을 접한 분들은요 눈빛이 저 같아요. 약간 불안정하고 아니에요. 전쟁이 있어요 안에. 아니에요. 이게 너무 맑고 끝없는 고우신데. 영적 전쟁이 있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안젤라 강을 이제 노래로 재능을 주셔서 그 길로 이렇게 이끌어 오신 거잖아요. 네. 근데 연대 성악과를 수석으로 졸업하셨더라고요. 난 이런 거는 이렇게 소개만 해, 실기수석. 일생을. 그런 사람 만난 적은 없어. 늘 일생을 어딜 수석으로 졸업하셨다라는 걸 이렇게 소개를 해서
이게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요. 이거 엄청 힘든 거거든요. 난다긴다 하는 친구들 거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야, 맞아요. 할렐루야다. 진짜 하나님 인도와 섭리 속에서 그냥 늘 거하고 싶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뭐 저보다 더 잘하는 친구들도 사실 있었어요. 있었지만 졸업할 때 그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그냥 학교 대표로 어디 나가서 신인음악회도 하고. 아, 버텨야 돼. 그런 것 같아요. 네, 주님이 버티려면 주신다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독일로 유학을 가신 거예요. 네. 근데 유학생활 좀 녹록치 않지 않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좀 그라운드가 넓어졌잖아요. 네, 그것도 있고 새롭고 이런 건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군인이셔서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녔어요. 초등학교도 한 6번 전학 다니고 그러니까 이사라는 게 전혀 저한테는 뭐 새롭진 않고 심지어 그냥 그것까지 예비하셨다고? 그럴 수 있죠. 아, 진짜? 네, 그래서 그냥 편안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꿈이 이제 그 노래를 꿈으로 생각하면서 트렁크 들고 호텔 막 다니면서 공연장 막 다니면서 이러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제 미래에 그려지는 그런 비전이랄까 이런 거였기 때문에 외국을 간다는 게 너무 설렘으로 다가왔지 막 힘듦으로 다가오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짐 싸가지고 도착하면 그 순간부터 땅 헤매죠. 낯설고 네. 말 낯설고 그쵸. 그리고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 좀 맞아요. 약간 어린 나이에 고생도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사기당하셨다면서요. 네, 유학원 뭘 지금 막 해맑게 얘기를 해. 사기를 당해놓고. 맞아요. 지금. 그 유학원 때문에 가는 길이 좀 험난하긴 했어요. 유학원을 이상한 데를 만나요? 네. 그 요즘 조심해야 돼요, 진짜. 이상한 데 많더라고. 근데 귀국해서 보니까 찾아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 유학원이. 혹시나 하고 지나가는 길에 봤는데 진짜 큰일 날 없어졌어요. 뻔했네. 예, 그래서 그 돈 같은 건 다 그냥 날린 거예요? 그게 네. 숙소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3개월치를 제가 해가지고 갔는데 일찍 나올 일이 있어가지고 저 환불을 해달라 이랬더니 한 달밖에 안 살았는데 2달이 남았잖아요. 근데 네. 한 달치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원래 우리는 이 값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 돈이 다 유학원으로 그냥 간 거죠. 그래도 한 달치 받은 게 어디야, 이 네, 와중에. 그건 하도 험한 그러네요. 소식을 많이 들으니까. 그것도 땡큐다, 네. 진짜. 그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살짝 스크래치만 나고 아뜨 경험을 하게 하신 거잖아요. 네네. 크게 움푹 패이진 않았어. 네, 맞아요. 진짜 할렐루야다. 네. 그 와중에. 네. 근데 이제 유학원이 보내야 될 그 서류들을 다 서울로 보내고 저는 독일에 있는데 그래서 학교 시험 보는데 많이 까다로웠죠. 진짜. 네, 친구 따라가서 제 과정도 아닌데 친구 과정에 막 들어가서 저 이 과정 시험 보러 왔습니다 하고 막 사정해서 시험 보고 합격했어요, 그래서? 합격은 또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아요. 다행이다. 네, 그래서 그 학교를 다니게 된 거예요? 네, 2달 만에 합격해가지고 학교 다니게 돼서 그 동양 학생들에 대한 뭐 어떤 차별 같은 건 없어요? 독일은? 저한테는 그다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선생님들이 굉장히 존중해 주시고 네, 잘 이끌어 주시고 하긴 차별도 뭐 실력이 워낙 월등하면 네, 그런가? 그렇죠. 다 뭘 하도 무슨 얘기라도 이쪽으로 가니까 실력으로. 근데 저는 진짜로 그 모든 게 유학 결정하는 순간부터 졸업할 때까지 다 하나님 인도 없으면 이거는 나한테는 불가능했다. 그건 그래요. 네. 뭐 해외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사실 돌아보면 온통 하나님 해주신 일인데 네, 그때 당시엔 맞아요. 사실 좀 못 느끼잖아요. 근데 네. 그걸 느끼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 훨씬 다르다. 그런가요? 그죠? 매 순간. 그렇죠. 신앙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감지하느냐 마느냐 이 차이로 경쟁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사건이 제일 학교를 합격했던 그때 사건이 저한테는 제일 큰 하나님의 경험이었어요. 그럼 유학생활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신 건가요? 아무래도 그때가 제일 힘든 때인 만큼 이제 막 외국에 적응해야 되고 이렇게 새로운 거에 도전도 해야 되고 많이 맞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만큼 신앙생활도 더 깊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갈래더라고요. 아예 그냥 엇나가느냐 아니면 그 맞아요. 속으로 들어가느냐인데 맞아요. 들어가셨군요. 네, 저는 새벽기도 다니고 열심히. 그러니까 그 독일에 있는 청년들의 신앙은 어때요? 좀 뜨겁던가요?
네, 맞아요. 저 같은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의지할 때가 필요하니까 네네. 뭐 가족도 없고 친구도 불안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뭐 의지할 데가 없었다라고. 아니 제가 최근에 독일에서 성인 컨텐츠를 찍고 온 동료한테 들었는데 아. 독일이 그쪽으로 엄청나게 개방적이다 못해 정말 넘을 수 없는 그라운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 유학생들 가면은 문화적인 충격에 휩싸일 정도로 그 성적인 문화가 완전 다르대요. 오, 네. 저는 그거는 하나도 모르고 아, 이게 완전 돔을 치워주셨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쪽으로는 그냥 공부만 했었던 것 같고. 죄송해요. 이것도 조금 뭐 묻어있는 애들이 가야 되는. 아니, 저 같은 사람들이 가면은 바로, 오? 근데 그때 전혀 철벽을 친 사람을 보내셨으니 뭐, 그렇죠. 좀 약간 다른 차원의 놀 질문이었네요. 수도 있었는데. 회개하겠습니다. 저는 눈이 이쪽으로 약간 돌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던데요 했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모르실 수 있겠네요. 아니, 저 노는 건 인정. 좋아하지만 진짜. 근데 오페라 극장에서 이제 공연 같은 거를 하다 보면은 의외의 네. 변수도 많이 생기는데 아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많이 지켜주셨다고. 네네,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랬어요. 아무래도 라이브다 보니까 위험한 순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도 대기하고 의사도 대기하고 이래요. 진짜? 네, 그 비상 정도로? 119로. 왜 노래하다가 그렇게 다칠 일이 뭐가 있어요? 오페라 하다 보면 세트장이 있잖아요. 근데 저 때는 이제 높은 세트들이 많이 쌓여 있을 아. 때였는데 그 세트 위에서 춤을 추는 씬들이 있었어요. 오. 근데 제가 그때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돌고 있는 전염병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 몰랐으니까 앞이 눈앞이 하얘지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한테 나 몸이 이상해서 지금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춤추면서 귓속말을 했더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액팅하는 척하면서 나갔어요. 근데 무대 밖을 딱 나서자마자 바로 쓰러졌거든요. 뭐야 무슨 그래서 바이러스예요? 식중독 비슷한 아, 그런 그렇게 도는 거였나 게 봐요. 있구나. 네, 그래서 어머. 학교 그 옆에 학교가 있는데 학교 아이들이 다 걸렸더라고요. 근데 제가 학교 아이들이랑 친해가지고 저도 걸렸던 그럼 것 같아요. 무대는 무대는 이제 세컨으로 대기하는 그런데 다 네, 예비를 네, 해놓는 친구가 있어서 바로 투입됐죠. 옷 갈아입고. 뭐 이렇게 병원에 실려가고 막 심각하진 그러지는 않았어요? 않았고 이제 바로 응급처치로 콜라를 갖다 주시더라고요. 이 혈당이 확 낮아지고 이게 저혈압이 되니까 앞도 어지럽고 이렇게 혈액이 안 도니까 네네. 그 당을 확 높여줄 수 있는 게 코카콜라인가 봐요. 아, 그 펩시도 되겠죠? 펩시도 되겠죠? 이게 또 하나의 브랜드만 또 우리가 편파적으로 얘기할 수는 네. 없으니. 콜라가 이렇게 도움이 되기도 하는구나, 혈당 내리는데. 그래서 그냥 대기실에 누워 있다가 네. 잘 마무리했던 것 와, 같아요. 들어본 중 역대급 처치예요. 네. 콜라로 처치를 하다니. 네, 저도 신기했어요. 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진짜 유학생활도 중에 위험했죠. 변수인데. 네.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유학생활을? 저는 총 이태리랑 합쳐서 7, 8년 정도 했어요. 이탈리아까지 갔어요? 이탈리아는 한 1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독일 먼저 갔다 이탈리아 가신 거예요? 네. 왜요? 원래는 이태리 가고 싶었는데 독일로 가면 오페라랑 이런 걸 학교 때 했기 때문에 독일 오페라를 잘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먼저 독일을 가고 학위도 따고 그다음에 자유롭게 이태리로 가서 그냥 배운 거예요. 와, 아니, 집안이 좀 가고. 넉넉해요? 아니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었는데. 너무 궁금해. 난 그쵸? 그렇게 돌아다니면 아니에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게 좀 되나?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근데 유학생이 제일 가난해요, 사실. 아, 그거 오면 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우리는 생각하기에 와 진짜 이탈리아에서 막 독일에서 막 이러면 좀 집안에서 송금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해외 송금을 근데 그런 거를 많이 도움을 못 받았어요? 저희는 알뜰살뜰 쌀 한 톨까지 막 어느 슈퍼가 제일 쌀까 이런 거 돌아다니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너무 되게 잘못된 아꼈었어요. 환상을 갖고 있구나. 네, 절대 녹록지 않아요 유학생활이. 유학은 돈 있어야 간다라는 생각은 잘못하고 있었네요. 네, 아니에요. 이탈리아에서는 그러면 어떤 활동을 주로 하셨던 거예요? 이태리에서는 유학하면서? 이제 아카데미에서 배우기도 하고 콩쿨도 다니고 그러다가 제가 뮤지컬이란 장르를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한국의 뮤지컬이 요즘 유행하더라. 돈을 많이 벌더라. 네네. 막 이래서 지금 한국 뮤지컬 위상이 뭐. 네, 최고예요, 그쵸. 지금은. 맞아요. 그래서 잠깐 경험을 해보고자 한국에 들어왔었다가 다시 이제 나가면서 독일 극장으로 간 거예요. 아, 그 와중에 진짜 많이 찍었네, 마일리지를. 네, 정말요. 이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막 돌아다니셨네. 근데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붙어서 함께 하신다는 거를
감지하신다고 제가 아까 정말 부럽다. 왜냐면 매 순간 까먹는 건데 그게 경쟁력이라는 게 여기서 느껴지네요. 평화롭게 많이 돌아다닐 수 있는 힘이 네. 발수구 원천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저희 집은 사실 굴곡이 약간 있었는데 왜요? IMF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네. 굴곡은 누구든지 다 있을 수는 있죠. 있지만 네. 그래서 저는 특별히 학교를 이제 그러니까 휴학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유학을 1년 동안 못 나가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합격하게 또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뭔가 정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건가 싶은 그런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업을 쉬지 않고 쭉 갈 수 있었던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모태신앙. 네, 저는 거예요? 모태신앙인데 지금 부모님들이 교회 생활을 안 하고 계셔가지고 기도를 20년째 하고 있어요. 진짜? 네. 오. 저 여동생이 있는데 같이 소프라노인데 네. 동생이랑 저는 쭉 이렇게 학창 시절부터 열심히 교회 다녔고 이제 부모님들은 그때 시절부터 안 다니셨어요. 세상에 네. 너희들이 이제 우리를 지켜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기도로 낳았으니 이제 네. 네가 나를 지켜라. 네, 이거 그런 느낌이긴 이런가? 해요. 이 다른 방식의 신앙 교육인가? 조금 부러워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신앙심 좋으신 가정들은 되게 부러워요. 네. 그래도 기본 씨앗이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열매를 또 하나님이 맺게 그런 것 해주시겠죠. 같아요. 네네. 그런 느낌은 가지고 있어요. 자매가 다 음악가잖아요. 네, 같이 그럼 서로 유학하고. 소통하는 게 정신적으로 기대고 이러는 게 되게 많겠다. 네, 좋아요. 네, 동요대회도 제가 혹시 못 나가게 되면 심사 동생이 또 나갈 때도 있고. 몇 년 차이예요? 터울이? 2년? 3년? 네. 이게 뭐 아니면 동게 진짜 미친 듯이 싸우거나 미친 듯이 사이가 좋거나 좋아요, 저희는. 되게 좋구나. 어렸을 때 많이 싸우고 자라서는 둘도 없는 친구. 소울메이트가 됐네요. 네, 네. 오, 엄청 의지가 너무 돼요. 부럽다. 난 언니 있는 집이 너무 부러워. 동생이 그런가요? 남자 형제만 있으니까 저희 엄마는 너 같은 애 또 있는 게 너무 끔찍하다. 어떡해. 그래? 너무 좋을 텐데. 그렇다면 외동으로 만족하지. 진짜 너무 든든하겠다. 살면서도 결혼하면서도 네, 좋아요. 자매들끼리는 너무 교감하잖아요. 신앙도 네. 지금 둘이 똑같이 좋으니까. 네, 그래서 기도할 일 있으면 부탁해요. 같이 동생 기도해줘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네, 너무 의지가 돼요. 그렇구나. 네. 하나님께서 안젤라 강에게 진짜 많은 기회의 장을 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한다는 건 그 증거니까. 이게 북한 영화 OST를 또 직접 부르셨다고 하는데, 네. 예, 얘기가 또 북한으로 튀네요. 스펙트럼이 넓은 분은 모시면 막 세계가 좁아. 탈북 어린이 합창단을 이렇게 지휘를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네. 그리고 이 북한 영화는 또 민주평통에서 민주평화통일에서 제가 홍보대사 할 때여가지고 네, 그런 어떤 북한 계기로 쪽으로.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신 거예요? 민주평화통일은 이제 공연하다가 이렇게 알게 돼서 홍보대사까지 한 거고요. 거기서 태양 아래라는 영화가 나왔다 해가지고 네. 제가 OST 참여를 했었고 또 탈북 어린이는 제가 아는 교회 거기서 이제 둘이 하나 국제학교라고 네. 네, 도움의 손길을 약간 요청하셔서 봉사로 제가 가서 지휘도 한 적이 있고. 네. 북한 영화 하면 우리가 이미지가 그 OST도 조금 막 노랫말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랑 결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하잖아요. 거기는 새로 작곡을 하셨어요. 그 영화 할 때는 우리나라 사람이 다시 작곡 새로 해가지고 이게 OST 로. 가능한 거예요? 네, 네. 협업을 한 거잖아요, 어찌 네, 보면. 그렇죠. 와, 이게 문화 쪽으로는 경계가 좀 없는 편이구나. 그 확실히. 북한 영화를 러시아 감독님이 찍으셨어요. 난리 났네. 네, 러시아 감독님이 북한을 파헤치겠다. 이래서 찍으러 가서 사실은 실상을 찍고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다 가상을 만들어서 아파트도 가짜고 가족도 가짜고 커다란 세트장이네. 네네 어떻게 보면 다 공장도 직원들이 아니고 연기자들이 와서 다 아이고. 하고 있고 근데 그거를 찍고 싶으셨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꽃제비들도 찍고 이렇게 파헤치려고 노력은 그 하셨구나. 주인공의 아이 가지고 노력을 하셨는데 많이 나중에 쫓겨다니셨다고 들었어요.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거기는 참 그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가 네. 따로 준비된 게 있어서 네. 근접이 참 힘들긴 해요. 그러니까요. 네. 감시자들이 다 붙어 다녔대요. 그렇구나. 어떤 스타일의 OST인지 조금 궁금해요. 그 내용적으로는 네. 그 감옥에 있잖아요. 그 북한에
북송되면은 끌려가는 그 감옥 있거든요. 네. 그 감옥의 얘기예요. 그래서 빛을 볼 수 없고 어둠 속에서 이렇게 한 줄기 빛을 보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 아까 이제 합창단 지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어린이 합창단이 네, 이름이 와글와글이에요? 네. 이름 너무 귀여운 거 너무 있죠? 귀엽죠. 와글와글 진짜 어린이다운 네. 이름이잖아요. 네. 자, 이거는 어떻게 지휘를 맡아서 어느 정도 기간 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긴 기간은 아니었고 그 안에 뭐 KBS 합창 경연 대회도 나갔었고 또 부시 대통령도 이렇게 총리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지휘도 했었고 큰 무대는 되게 많이 서셨다. 네, 큰 무대만 했었어요. 잘 안 쫄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잘 안 쫄아. 이것도 달란트인 것 같아요. 네, 네. 어렸을 때는 많이 쫄았어요. 근데 그게 훈련이 된 잘하니까. 거죠. 네, 네. 훈련이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와글와글 그래서 합창단 와글와글 합창단은 아이들이 전공자들도 아니고 노래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네. 음치도 있고. 그래서 진짜? 네, 티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와가지고 네, 네. 흔쾌히 가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제가 눈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을 보는 순간부터 너무 눈물이 나서 이게 왜? 참으면서 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왜 눈물이 났을까? 그러니까 부모가 없이 여기 온 아이들도 있고 같이 사정이. 탈북을 하다가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는 북송되고 잡혀서 아이들만 오게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왔더니 새로운 가정을 부모님이 만나서 지방에서 일을 하시는데 아이고. 아이 혼자 국제학교에서 남겨져가지고 엄마야.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부모와 많이 떨어져 있어야 되는 이게 단순 어린이 합창단이 아니라 네 아니에요. 그 그래서 교육을 탈북민 그 탈북하신 분들의 자녀분들 네네네. 뭐 아니면 호롤 당신 또 이렇게 떨어지게 네. 된 이 서사가 있는 아이들의 네. 모임이었네요. 그래서 눈빛을 아이고. 쳐다도 못 보는 아이들도 많아서 눈물이 너무 나고 제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이름을 잘 못 외워요. 네, 근데 그 네. 20 몇 명 아이들을 한꺼번에 이름을 외우느라고 정말 이 컴퓨터가 고장이 날 뻔했어요. 네. 누구 한 명 안 불러주면 그럼요. 섭섭할까 봐. 그럼요. 그 아이들에겐 노래가 치유의 매체니까. 네, 그쵸. 노래와 기도 생활,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어때요? 좀 달라지는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하는 동안 네. 그 안젤라 강의 마음속에 네. 있던 것들 네.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시기가 되나요? 우선에는 제가 아이들을 진짜 집만 크면 다 우리 집에 데려왔으면 좋겠다 이 그 생각이 정도로. 들고 예, 저도 앞으로 이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면 더 많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통일에 관한 마음도 굉장히 진하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네. 사실 그 클래식 전공자로서 그 통일과 그런 마음까지는 간극이 좀 있잖아요. 네, 그쵸. 살아온 코스도 네. 엘리트 코스인데 나름 약간 뭔가 럭셔리한 느낌은 있죠. 나름 클래식이. 엘리트 코스인데 네.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접점을 만들어 주셨다는 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마음속에 뭔가의 씨앗이 생기게 되는 계기였나 싶더라고요. 그런 일련의 경험들을 하면 좀 비전업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내가 이런 쪽으로 조금 뜻을 가져야겠다. 네, 하나님 맞아요. 저 이 방향으로 좀 틀어보고 싶어요. 네. 이런 계기는 혹시 안 됐나요? 됐죠. 그래서 제가 학교 같은 거 원래는 아티스트로만 살고 싶었는데 네. 학교 같은 것도 좀 세워서 아카데미 운영을 해가지고 어려운 아이들을 좀 키우고 싶다. 크리스찬 마인드로. 네, 거기 안에서 이런 학교처럼 교육을 크리스찬 교육도 시키고 기본적인 배워야 될 국영수도 배우게 만들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끔 그래서 꼭 탈북민이 아니더라도 네. 어려운 친구들 많잖아요. 특히 청소년들이 뭐 어떤 범죄를 나도 알게 모르게 지었는데 안 좋은 곳에 갔다가 나오면 사회 적응이 힘들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사회 적응할 수 있게끔 전문가로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예체능에 관련된 아카데미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조금 비전의 마음을 품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진짜 이 안젤라 강의 이야기를 짧지만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듣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사서 고민할 것들을 그냥 계속 갖고 있었구나.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즐기면서 가도 되는데 그래서 약간 부럽고 샘나기도 해요. 저런 제가요? 맷집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변수에도 괜찮아, 난 하나님 계시니까. 근데 우리 막 고뇌하잖아. 하나님 믿으면서도 고뇌하잖아요. 네, 저도 그렇긴 한데 사실 이게 심각해질 거를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거나 고민 많을 때 즐기는 찬송 같은 거 있으세요? 편안하게 흥얼거릴 수 있는? 아, 저는 왜냐면 소프라노니까 우리 부담스럽게 막 이런 노래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자장가 같은 편안한 노래도 혹시 알고 계세요? 저는 항상 이렇게 찬양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때 나오는 찬양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좀만 들려줘요. 우리한테 좀 약간 안식과 평화를 줄 수 있는. 아니 잠시 후에 제대로 된 무대를 저희가 네. 청해 듣겠지만 네.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옷 되게 잘 입는 사람들은 안에서 집에서 뭘 입고 있을까? 이런 마음과 맞아. 심리인 거예요. 아. 예. 안젤라 강에게서 흘러나오는 편안한 자장가 같은 찬양은 뭘까? 네. 예. 좀 청해 이- 들어도 될까요? 네, 이 네. 찬송가가 제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찬송인데요. 불러볼까요? 네, 너무 좋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낮잠 자고 싶다 이 노래 들으면서. 그죠? 네. 약간 엄마가 들려주는 자장가 같은 찬양. 진짜 어쩜 이렇게 음색이 미세먼지 하나 없냐? 뭐 이렇게 난 지금 얘기하면서 계속 걸려. 여기 뭐가 또 걸리는 게 없어. 아직 결혼 생각은 없으세요? 저 사실 곧 준비를 이게 내 괜히 물어봤네. 그 준비를 네. 있으시구나. 네, 곧 아니 있어요. 왜냐면 그냥 아기가 이 노래 들으면서 자라면 참 좋겠다. 오. 안젤라 강의 아기뿐만 아니라 네. 그냥 세상의 모든 아가들이 이런 엄마의 자장가를 들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마음이 계속 찌릿찌릿해요. 그런 자장가를 듣지 못하고 불안한 환경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아이들.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목소리가 세상 아이들에게 많이 울려 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결혼 계획은 뭐 그러면 어떻게 만나셨어요? 소개팅? 뭐 어떻게? 네, 저기 제가 이제 예술하는 친구들 많이 알다 보니까 네. 래퍼 하는 여자 동생이 있는데 네. 랩? 네, 오. 래퍼예요. 네. 여자 동생인데. 멋지다. 네, 멋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 네. 친구도 크리스찬이고 다 크리스찬인데 그럼 미래 예비 신랑은 래퍼예요? 아니요. 요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식. 네. 야, 좀 넓다 뭔가 그라운드가. 네. 그래서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구나. 아니, 어떻게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예요? 얼마 만에? 한 달. 한 달 만에? 네. 알게 된 지는 1년 전이고, 이제 만나고 나서는 한 반년 넘어서 만났어요. 그래서 한참 뒤에 만났지만 만나고 나니까 대화도 잘 통하고 또 이렇게 뭔가 마음이 이전 사람들과 좀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네. 이전 연인들과는 다른. 그렇죠. 엑스들. 엑스들. 그게 결혼이죠. 네. 달라야 결혼이죠. 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구나. 사실은 제 앞길에 결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네. 그냥 혼자 있어도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사람 만나니까 마음도 평안하고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 두 분이 비전에 대한 얘기도 나눴어요? 서로 어떤
삶을 이제 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니까 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쓰여지고 싶어. 네, 뭐 우리가 그런 이렇게 얘기 쓰여졌으면 했어요. 좋겠어 이런 얘기. 네,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아카데미. 아카데미. 네. 그래서 아까 어쩐지 뭐가 이렇게 혼자 빌드업을 세우기에는 덩어리가 커. 그래서 이분은 남다른데 그쵸. 회장님 마인드인데. 아유 동역자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같이 빌드업을 가주시면 해놨지. 감사하고. 아 그러시구나. 네.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 마무리 차원에서 그 예랑이에게 예랑이 아주 오글거리는 아시네요. 영상 편지 한번 띄워볼까요? 그런 나중에 거 해야 자료로 되나요? 남아서 부부싸움 할 때 요거 쓰라고. 아, 자, 요 1번 카메라 보시면 네. 됩니다. 저의 예랑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매일매일 행복하고 숨쉬는 순간마다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면서 받은 사랑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해요. 오호, 안 시켰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거 어제 준비한 것 같은데. 너무 즉흥적인데. 언니 섭섭해요. 왜 안 시켰어? 이런 말 들을 뻔했는데 지금.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이, 처음에는 약간 정형화된 그런 느낌이라 약간 만나지 않은 미래의 예랑이 얘기하는 건가? 만났나? 이랬는데 나중에 막 꿀 떨어지는 거 보고 현재 진행이 어떻게 부끄럽네요, 너무. 나중에 이런 거 오글거리지만 누가 시켜야지 또 해요. 그리고 이런 게 자료로 남아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네, 진짜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안젤라가 우리가 보내드리기 전에 극강에 나 또 까먹었어. 리릭 콜로라투라. 콜로라투스는 뭐 콜로라투라. 공룡이야? 콜로라투스는 뭐냐고? 티라노사우루스도 아니고. 리릭 콜로라투라 이 장르 극강의 소프라노 이 음색 우리가 제대로 청해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곡이에요? 송경민 씨. 아, 네네. 네, 주의 은혜라.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죠. 자, 네. 이 CCM을 우리 안젤라 강의 목소리로 청해 들으면서 이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아주 따뜻하고 좋았어요. 이 여자들끼리 이런 제가 참 더. 좋았어요. 네. 아니, 참 뭐랄까 사람을 되게 단순하게 행복하게 해주시네. 맞아요. 네. 저 엄청 단순하거든요. 그냥 심플한 게 최고다라는 의미의 그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진짜. 여러분 보시는 분들도 복잡한 거 다 뒤로 보내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심플하게 아멘. 그 열매가 곳곳에서 맺히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